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치경제입니다. 오늘은 HMM 구현대상선의 사업보고서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페이지 사업보고서에 보면은 2020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사업보고서를 말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회사명은 HMM 주식회사, 대표이사님 배재훈 대표이사님이고 본점은 서울 종로구 율곡로 광화문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로마자 1번 회사의 개요 부분부터 보면은 당사의 명칭은 HMM 주식회사이고 영어로도 HMM 컴퍼니다. 그리고 제44기 정기주총에서 당사의 상호가 변경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현대상선이죠. 현대상선이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이름을 HMM으로 바꿔서 현대라는 이름을 완전히 떼버렸습니다. 설립일자는 1976년이고 상장은 95년에 한 나름 역사가 깊은 기업이고요. 본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사업의 내용은 컨테이너선, 벌크선, 기타 등등 해서 전반적으로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은 말 그대로 이제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배를 말하는 거고, 벌크선은 단일 화물, 뭐 예를 들면은 석탄이라던가 철광석 같은 그런 광물 자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옥수수 같은 그런 곡물 자원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뭐 수십 톤, 수백 톤을 배 하나에 가득 실어서 실어 나르는 그런 배들을 벌크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계속 보면은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규모가 그렇게 큰 회사는 별로 없습니다. 미국 법인인 HMM 아메리카가 자산 총액이 1,450억으로 규모가 좀 큰 편이고, 그 외에 뭐 HMM 퍼시픽, HMM 차이나, 그 외에는 TTIA라는 이런 해상 터미널 관련 운송업도 규모가 좀 큰 편입니다. 넘어가서 이제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을 보면은 이 신용평가의 12년부터 20년까지의 변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회사가 이렇게 망했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2년만 해도 A등급으로 아주 우량한 회사였는데 계속 떨어지죠. 13년에 A-, 13년 말에 B, 트리플 B 플러스, 14년에는 더블 B 플러스까지 떨어집니다. 쭉 내려가서 15년에는 싱글 B, 16년에는 이제 트리플 C, 이제 이 정도 급이 되면은 D급까지 내려왔는데 거의 회사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디폴트나 마찬가지고 그냥 사람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등급이 이제 구조조정을 거치고 기사회생을 해서 WB 등급으로 올라와서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에서 시작해서 D까지 갔다가 WB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가서 이 회사가 한번 말아먹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믿고 돈을 맡기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회사다. 하지만 지금의 업황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은 충분히 예전 등급인 A등급까지 올라가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 보면은 회사의 연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최대 주주가 2016년에 현대 엘리베이터, 구현대그룹이죠. 아주 옛날에 이제 현대그룹에서 쪼개진 진짜 말 그대로 주현대로 시작하는 현대그룹인데, 현대상선과 현대엘리베이터가 주요 회사였는데 현대상선은 날려버리고 현재는 현대엘리베이터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그룹의 현대상선이 한국산업은행 소관으로 넘어와서 구조조정을 빡세게 했죠. 그래서 HMM 주식회사로 2020년에 이름이 바뀌면서 새롭게 출발을 했고, 여기 보면은 이제 구조조정의 역사가 보입니다. 14년, 16년에 LNG 사업 부분도 양도하고 벌크 전용선 사업 부분도 양도하고 뭐 이런 부분 구조조정을 하면서 회사가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020년에는 지금 그래도 장사가 잘 돼서 신규 선박도 투입을 했어요. 12척이나 지금 투입을 했고 한 척은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선이 총 25대, 벌크선이 10대 해서 총 35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영업이익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컨테이너선을 늘렸죠. 12척이 대부분 컨테이너선일 겁니다. 어쨌든 컨테이너선을 확보해서 영업을 크게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당에 관한 사항 보면은 이 회사가 이제 망하다가 이렇게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배당 같은 거는 없습니다. 배당 줄 돈도 없고, 이 작년까지, 그러니까 작년은 아니죠. 2019년까지만 해도 크게 적자를 보던 회사였는데 2020년에 기사회생을 해서 드디어 흑자를 보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는 배당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로마자 2번 사업의 내용, 이 회사 현대상선, HMM이죠, 이제.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미주 항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미주면은 이제 북미겠죠. 미국과 캐나다가 있는 북미고,
아시아에서 미주 서안, 이제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는 그런 이제 항로인데, HMM이 1, 2, 3, 4, 5, 6, 7, 8등입니다. 8등 규모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 6.8%, 이제 18년, 19년보다는 약간 낮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아시아로 넘어오는 항로 역시 이 정도 8%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서 가는 것보다는 오는 게 조금 더 순위가 높아 보이네요. 역시 뭐 9%, 8%에서 18년, 19년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준수한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조선 건화물선 부분에서도 이제 시장 상황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월드 스케일, 이제 유조선 지수인데 1월만 해도 94 정도였는데 2월에 이제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면서 44까지 떨어졌고 3, 4월에는 배를 구할 수가 없어서 지수가 이렇게 팍 오릅니다. 배가 운영을 안 하니까 배가 품기라서 이렇게 지수가 팍 올랐다가 다시 경기가 좀 살아나고 회복이 되면서 유조선 지수는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틱 드라이 카고 인덱스라고 해서 여기 이제 컨테이너선 시황을 볼 때 아주 이제 중요하게 보는 이런 지표가 있는데 이 BDI 지수도 보면은 1월에 이제 코로나 전에 700 정도였다가 2월에 이제 팍 꺾이죠. 3월에도 4월에도 이제 1월보다는 안 좋은 모습을 5월까지 보여주다가 이제 어느 정도 무역이 되살아나면서 6월부터 1000대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죠. 1600 쭉 와서 12월까지도 1200을 유지하고 있어서 코로나 이전보다 확연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주요 제품 및 원재료 부분도 보면은 이 회사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해운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다 운송업이겠죠? 컨테이너와 벌크 두 가지로 나눠서 운송을 하는 거고 대부분 컨테이너에서 매출이 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매출이 5조가 넘고 기타 이제 벌크나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합쳐도 1조가 채 되지 않아서 약 90%를 컨테이너 시황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런데 보면은 2020년에 여기 2020년이고 19년, 18년인데 18년, 19년보다 2020년에 컨테이너 운송 비용이 훨씬 많이 증가합니다. 이 말은 즉슨 매출의 90%를 컨테이너선에 의존하고 있는데 컨테이너선의 가격이 확 오르니까 현대상선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시장이 펼쳐졌다. 2020년에는 아주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벌크 부분은 이제 뭐 큰 변동이 없었지만 벌크에 대한 의존도는 낮기 때문에 별로 지장이 없고 컨테이너선 시황이 아주 많이 회복했기 때문에 현대상선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주요 원재료 관한 사항을 보면은 배가 가려면 연료가 있어야 되겠죠. 연료유입니다. 연료유 가격이 이제 매입액이 한 5천억 정도가 되고 연료유 가격은 이제 18년, 19년, 20년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0년은 이제 평균 구매 가격이라서 뭐 이렇게 연초에 이제 유가가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할 정도로 아주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연료유 가격이 아주 많이 감소를 했고 이거는 이제 컨테이너선 운임은 오르는데 연료 가격은 줄어들어서 비용은 줄고 매출은 느는 아주 좋은 이제 시장 환경이 펼쳐졌던 거죠. HMM 입장에서는. 그래서 2020년에 실적이 아주 좋았던 겁니다. 네, 넘어가서 보면은 생산 실적 및 가동률 부분에서도 컨테이너 부분 TEU라는 거는 1TEU는 컨테이너선 한 개, 컨테이너 한 개를 말하거든요. 컨테이너 선이 아니고 컨테이너 박스 한 개, 컨테이너 박스 한 개를 말하는 거고 그러면 2020년에 총 380만 개의 컨테이너를 실어 날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18년, 19년보다 숫자는 줄었지만 컨테이너 실어 나르는 단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적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벌크 부문은 뭐 메트릭 톤인 것 같은데 단위가 다르니까 뭐 숫자가 단순히 크다고 더 많이 했다가 아니고 컨테이너 부분이 이제 숫자는 더 낮아 보여도 여기서 훨씬 많은 매출이 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동률 부분을 보면은 컨테이너선이 총 500만 개를 나를 수 있는데 중간에 뭐 잠깐 코로나 때 주춤한 게 있어서 500만 개를 다 나르진 못했지만 그래도 74%나 가동률을 달성해서 아주 코로나 치고는 준수한 가동률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 보면은 이제 생산 설비 현황, 생산 설비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 설비는 뭐겠어요? 바로 배겠죠. 해운업이니까 선박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자산 항목의 선박 부분을 가져와 봤는데 기초 장부가액이 2020년 초에는 6천억 규모였는데 이게 꾸준히 증가해서 한 해 동안 1조나 증가합니다. 엄청 많이 증가하죠. 6천억밖에 안 되던 게 무슨 2배 가까이 투자를 해서 1조 정도가 증가했고 그래서 기말 장부가액이 1조 4천억
배를 이제 새로 산 게 1조 원어치나 되고 총 이제 1조 4천억 원치의 배를 2020년 말에 가지고 있게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리스, 배를 빌려 쓰는 것도 있어요. 빌려 쓰는 것도 최초에 이제 2020년 초에 2조 정도였는데 다시 2조나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배를 많이 늘린 거죠. 신규로 새로 산 선박도 1조, 새로 빌린 선박도 2조 원치. 합쳐서 이제 총 3조와 1조 합치면은 거의 뭐 5조 가까이 되는 거죠. 이 정도 규모의 선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 투자 실적은 약 2조 정도 대부분 선박에 투자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기기에도 조금 투자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계속 보면은 이제 수주 상황 이 부분은 이제 벌크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컨테이너랑 크게 관련이 없고 전용선 현대글로비스의 철광석 전용선이 있고 석탄 및 철광석 전용선 다 벌크 관련된 이야기인 거고 원유선 역시 크게 보면은 벌크에 해당되는 항목이라서 그렇게 중요하게 보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고객들과 거래를 한다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재무제표 부분에 왔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재무제표가 얼마나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가를 볼 건데, 우선 첫 번째로 자산 부문 4조, 7조, 9조. 신규 선박을 많이 샀기 때문에 자산이 많이 는 거고, 근데 부채도 보면 많이 늘었거든요. 3조, 6조, 7조 이렇게 늘었는데, 요건 3조에서 6조 갈 때 회계 기준이 바뀝니다. 요때 이제 바뀐 거는 배를 리스해서 쓰는 배들 있잖아요. 빌려 쓰는 배들을 다 부채로 잡도록 회계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부채가 이렇게 회계 기준에 따라서 는 거지 실제로 뭐 채무를 사채를 엄청 끌어서 썼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본은 1조에서 1조 7천억까지 순증을 하고 있어서 뭐 흐름이 굉장히 좋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도 5조 5천억, 6조 4천억을 꾸준히 늘었고 영업이익은 적자를 보다가 2020년에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는데 흑자 전환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9,800억이나 흑자를 봤습니다. 당기순이익 역시 1,200억 흑자를 전환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석 부문에 와서 보면은 연결 종속기업 관련 재무 정보가 처음으로 나오는데 아까 보면은 뭐 큰 회사가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 법인 좀 컸고 그다음에 터미널 회사도 좀 컸습니다. 그리고 매출 부분을 봐도 뭐 그렇게 규모가 있어 보이는 회사는 없고 한 1,000억대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순이익은 더더욱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 회사 순이익이 1,200억 규모였는데 대부분 뭐 100억도 안 되는 순이익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 이 정도면은 큰 영향이 없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네요. 네, 계속 보면은 부문 정보, 부문별로 수익이 나와 있는데 컨테이너선 매출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영업이익도 역시 가장 높죠. 영업이익이 한 대충 9천억 정도 되는데 9,80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9천억이 컨테이너선에서 나오고 있어서 대부분 컨테이너에 의존을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전기에는 이제 컨테이너선이 완전 적자여서 크게 적자를 본 거였고 이제 올해 2020년에는 작년이죠. 지금 기준으로는 어쨌든 2020년으로는 컨테이너선에서 흑자를 봤기 때문에 크게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컨테이너 시황에 아주 등락폭이 크게 결정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대륙별 의존도를 보면은 미주 노선이 의존도가 가장 높고 그 외에 구주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도 꽤 높은 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반구인 남북항로는 별로 안 가고 있고 기타는 뭐 아프리카 등지겠죠. 어쨌든 미주, 구주, 아주 이 순서로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 자산이라고 해서 이건 좀 약간 여단 같은 부분인데 KB금융지주와 페노션 지분 이런 거를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거 159주 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지고 있고 그 외 한국경제신문, JTBC, 채널A 이런 방송국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의 그런 약간 옛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 같고 옛날의 그런 유산들인 것 같고 그 외 현대경제연구원이라든가 컨테이너 터미널 등의 지분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형자산 및 사용권자산. 아까 보면은 선박, 유형자산이 중요하다 했죠. 건설 중인 자산, 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건설 중인 자산이 바로 건설 중인 선박을 말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기초자산 금액이 한 6천억과 9천억 정도에서 시작했다가 새로 이제 선박을 취득을 하는 거죠. 1조 8천억 어치를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박을 건설 중인 자산이 유형자산으로 대체가 되는 거고 그래서 기말 금액이
유형 자산은 확 늘고 건설 중인 자산은 확 줄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 중인 선박을 이제 다 만들어서 이제 인수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용권 자산을 보면은 이제 선박을 빌려 쓰는 건데 선박을 빌려 쓰는 부분에서 기초 자산, 기초가 이제 2조 규모였다가 쭉쭉쭉 늘어가지고 기말에 3조까지 이렇게 빌려 쓰는 선박의 규모도 많이 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선박 12척이 건조 완료돼서 8척의 국적지로 완료돼서 어쨌든 이렇게 대체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계속 보면은 우발부처와 약정사항에서 이제 약정사항 부분을 보면은 뭐 기사가 많이 났던 2M 플러스 H, H가 여기서 말하는 현 HMM이고 2M은 이제 글로벌 2대 해운사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회사와의 협력이 계약이 종료가 됐고 대신에 D Alliance에 협력을 체결해서 여기서 이제 일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주주에 관한 사항 부분에 보면은 이제 이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국산업은행 밑에서 했죠. 해양진흥공사는 산업은행이 만든 회사고요. 어쨌든 한국산업은행 밑에서 만든 회사는 아니고 어쨌든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자 정부기관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산업은행이 지분 12%, 진흥공사가 4% 해서 총 16%를 가지고 이 회사 HMM의 구조조정을 이루어냈고 정상화를 시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네, 이제 주식 소유 현황은 이제 산업은행 외에는 신용보증기금이 한 7%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회사의 구조조정을 도와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사주조합도 미미하지만 어느 정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저희 같은 소액주주들은 약 18만 명 정도 되고 소유 주식은 67% 정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보면은 이 회사에 속한 직원은 생각보다 얼마 없죠. 1,500명 정도밖에 없고 평균 근속 연수는 8년, 1인 평균 급여액은 6,200만 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HMM 구현대상선의 사업보고서 읽어봤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